부산 외곽의 한적한 도로 위로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검은 담요를 펼쳐 놓은 듯 어두웠고 번개의 하얀 불빛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르며 터졌다. 굵은 빗방울들이 거침없이 떨어져 아스팔트를 두드렸고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가로수들을 뒤흔들었다. 이런 날씨에 일부러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도로 위에는 한 대의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폭우를 뚫고 달리고 있었다. 이재윤, 32살, 한빛 스피드퀵 소속의 배달원이었다. 전신을 덮은 검은색 방수복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차분함과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재윤은 12년 동안 군에서 특수부대에 몸담았다. 그리고 제대한 뒤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많은 이들이 물었다. 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재윤에게 배달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그것이 마치 작전의 연장 같았다. 그는 헬멧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배달이다. 끝나면 집에 가자. 오토바이는 폭우 속에서 흔들렸지만 그의 두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시야 한편에 이상한 풍경이 들어왔다. 도로 가장자리의 한 대의 흰색 고급 세단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었다. 차 앞에는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빗속에서도 보일 만큼 단정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표정은 분명히 다급했다. 재윤은 속도를 줄였다.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귀를 때렸다. 가까이 다가가며 그가 헬멧 마이크를 열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길게 풀어내린 머리가 빗물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네. 차가 갑자기 꺼졌어요.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긴급 출동 불렀는데 폭우 때문에 2시간은 걸린다고 해서요. 재윤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천천히 헬멧을 벗었다. 그의 머리칼도 이미 젖어 있었다. 혹시 제가 한번 볼까요? 차 쪽에 경험이 좀 있어서요.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 폭우 속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다. 정말 괜찮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는 차 후드를 열었다. 엔진룸 안으로 빗물이 쏟아질까봐 상체로 가리며 살폈다. 배터리 케이블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운이 좋으세요. 큰 고장은 아니네요. 여성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번졌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금방 처리될 거예요? 재윤은 방수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 세트를 꺼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케이블을 고정하고 단자를 점검하는데 15분쯤 걸렸다. 마지막으로 후드를 닫고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되살아났다. 됐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다. 여성은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윤입니다. 전 서지안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한빛 기업 마케팅 본부장이에요.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재윤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아니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빗소리만 맴돌았다. 이제 가셔야겠네요. 도로가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네, 재윤 씨도. 그녀는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다. 밝은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멀어졌다. 혼자 남은 재윤은 오토바이에 올랐다. 마지막 배달을 향해 출발하면서도 문득 손에 남은 따뜻한 명함의 감촉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부산은 새파란 하늘을 드러냈다. 재윤은 이른 시각에 깨어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작은 원룸에 은은히 퍼졌다. 그는 잠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살펴봤다. 서지안 한빛 기업 마케팅 본부.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윤 씨 맞으시죠?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제 도와주셨던 서지안입니다. 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음식 대접을 하고 싶어요. 재윤은 머뭇거렸다. 오늘은 배달 일정이 좀 많아서 그럼 내일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내일 저녁이라면 됩니다. 감사해요. 해운대 마 레들로 레스토랑 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거기서 뵈어요. 통화를 마친 뒤 재윤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마 레들로 레스토랑. 해운대에서 가장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가 그런 곳에 가본 적은 없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배달을 마친 재윤은 작은 방에 돌아와 샤워하고 옷장을 열었다. 손에 잡히는 건 몇 해 전 친구 결혼식 때 입은 낡은 옷을 다시 꺼내 다림질했다.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묘하게 낯설었다. 밤 6시 50분. 마 레들로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보였다. 직원들은 모두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예약하셨습니까? 서지안 씨 예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그를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아직 그녀는 도착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운대 밤바다가 희미하게 보였다. 재훈이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렸고 웨이터들은 흠잡을 데 없는 복장과 매너로 움직였다. 재훈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시 시선을 떨궜다. 그때 문 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재윤 씨,
고개를 들자 우산을 접으며 들어서고 있었다. 오늘도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어제의 급박한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내밀었다. 재윤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지안이 웃으며 대신 주문했다. 레드 와인으로 가벼운 보디의 걸로 추천해 주세요. 웨이터가 공손히 인사하고 떠나자 지안이 재윤을 바라보았다. 불편하신가 봐요. 재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이런데 처음 와봅니다. 지안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회사 일하면서 적응됐죠. 잠깐의 어색한 공기가 포도주잔을 채우는 소리로 깨졌다. 정말 어제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지안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덕분에 중요한 발표회에 늦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새 제품을 발매하는 날이었거든요. 언론도 오고 투자사도 오고.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중요한 날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더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었어요. 웨이터가 요리를 내오자 대화는 잠시 끊겼다. 식기는 은빛으로 빛났고 접시 위에는 아름답게 담음새된 스테이크가 올려져 있었다. 재윤은 칼과 포크를 다루는 게 익숙지 않아 보였다. 지안이 눈치채자 자연스럽게 말했다. 편하게 드세요. 잘라도 드시고 그냥 드셔도 돼요. 여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재윤이 멋쩍게 웃었다. 군대 식당이나 포장마차가 훨씬 편하긴 하네요. 지안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군대에 계셨다고 하셨죠. 재윤은 잠시 포크를 내려놓았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12년 정도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렇게 멋진 일도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지아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느꼈다.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럼 배달 일 하고 있어요. 저녁엔 오토바이 타고 도시를 돕니다. 지안이 살짝 놀란 듯 보였다가 금세 미소 지었다. 어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그런 날씨에 차를 세우고 도와준 사람은 재윤 씨뿐이었어요. 모두 바빴겠죠? 아니요. 그냥 재윤 씨가 특별한 거예요. 그 말에 재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누가 필요하면 돕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포도주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재윤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부탁이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외 건설 현장에도 적용할 계획인데 위험 지역에서의 대응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특수부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재윤은 말없이 포도주잔을 돌렸다.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컨설팅 형식이에요. 매일 출근할 필요 없고 강의나 훈련 지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정당한 보수도 드릴 거고요. 재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 담당하셨다면서요. 군대랑 회사는 다르죠. 지안이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건 같아요. 특히 위기 대처 같은 건 재윤 씨가 훨씬 잘 아시잖아요.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칼끝으로 접시,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사이 지안이 다시 말했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제 그 친절을 보고 재윤 씨라면 잘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재윤은 그 말에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지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안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어제 제 생명을 구해주다시피 했으니까요. 재윤은 손사래를 쳤다. 이런 건 그냥 받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상자 안에는 은색의 고급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다. 재윤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충분해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식당을 나서며 해운대의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스쳤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지안이 물었다. 재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있어서요. 그럼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밤 재윤은 원룸에서 시계를 내려놓았다. 은빛이 희미한 전등 아래서 반짝였다. 그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안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그냥 한 번 생각해서 봐주세요. 다음 날 아침, 부산의 거리는 전날 밤 폭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재윤은 늘 하던 대로 오토바이에 올라 도시를 달렸다. 도시의 골목, 시장, 빌딩과 익숙하고 편한 길이었다. 그러나 헬멧 안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새으며 들었다. 재윤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재윤은 오랜 친구이자 저녁 동기인 김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오랜만이다. 재윤이냐, 웬일이냐? 술 한잔 할래. 그들은 서면 뒷골목의 작은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다. 소주잔을 기울이자 물었다. 무슨 일 있냐? 재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어떤 여자가 내 오토바이 쓰더니 차를 고쳐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도와줬더니 밥 사주더라. 상호가 피식 웃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영화네. 근데 그 여자가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이래. 상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재윤은 시계를 보여줬다. 이것도 줬어. 상호가 허공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인기 많았냐? 장난치지 마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재윤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 여자가 컨설팅을 제안했어. 특수부대 경험 살려서 회사 직원들 안전교육 시키는 거. 상호가 눈을 반짝였다. 좋잖아. 왜 고민이야?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야, 군대에서 신병 교육하던 거 기억 안 나냐? 네가 제일 힘들게 가르쳤잖아. 애들 울리고 그러다 나중엔 다 존경했잖아.
재윤은 말없이 소주잔을 돌렸다. 상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재윤아, 네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해봤다고 무서운 거지. 해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이건 기회야. 그날 밤 재윤은 방으로 돌아와 명함을 꺼냈다. 세어지안 한빛기업 마케팅 본부.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냥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그는 오랫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연락처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휴대전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신호음이 반복되었다. 재우는 숨을 가다듬었다. 손바닥이 약간 젖어 있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곧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지안 씨 맞으시죠? 이재윤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더 조금 밝아졌다. 네. 재윤 씨 연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아는 환하게 웃는 게 느껴질 정도로 기뻐하는 목소리였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 회사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재윤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말투였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진솔함이 필요해요. 지안이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내일 오후 시간 되세요. 본사에서 간단하게 뵙고 프로그램 기획안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어요. 재유는 달력을 보았다. 네, 내일 오후면 가능합니다. 좋아요 한빛기업 해운대 본사 빌딩 아시죠? 네, 내비게이션 찍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재윤 씨.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아니 갑자기 조용했다. 재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방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손목 시계 위로 번들거렸다. 내가 회사 컨설턴트를 한다고?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오전. 재윤은 평소처럼 배달 일정을 마쳤다. 주문이 몰리면 빡빡한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집중이 잘 안 됐다. 신호대기 때마다 휴대전화 캘린더를 보고 배달지에서 고객에게 건네는 말이 조금 어색했다.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구겨졌던 정장을 다시 꺼냈다. 어제 다려두었지만 끝이 낡은 건 숨길 수 없었다. 거울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맸다. 군대 시절 내무반에서 후임들 시범 보일 때처럼 딱 맞게 매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한빛기업 해운대 본사 빌딩은 바닷가 도심을 굽어보는 유리 외벽이 빛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재유는 거울 같은 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왜 올라가고 있는 거지? 문이 열리자 마케팅 본부가 있는 층이었다.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이재윤님 맞으시죠? 서지안 본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벽에는 회사의 연혁과 글로벌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웅장한 시공 현장 사진들? 재유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저런 데서도 안전교육을 한다고?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지안이 일어나 그를 맞았다. 오셨어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길이 막히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녀가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회의실 테이블 너머로 몇 명의 팀원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녀들.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지안이 소개했다. 이재윤 씨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새 프로그램의 컨설턴트 후보세요. 재윤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재윤입니다. 팀원들 몇 명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지안이 큰 화면을 켰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해외 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 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빛 기업은 중동과 동남아 등지의 건설 현장에 많은 인력이 나갑니다. 최근 안전사고가 쟁점이 돼서 본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교육을 준비 중이에요.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위험 지역에서의 위기 대처. 그것을 실전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이재윤 씨처럼 군에서 특수부대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이 많지만 현장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윤 씨의 이야기는 다를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교육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위험 상황 훈련은 강제로 하면 반발도 크죠. 중요한 건 심리적 경계심을 풀어야 하고 실제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지안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게 필요했어요. 그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윤은 자신도 모르게 편해졌다. 군 시절 신병 교육 경험, 실제 위협 상황에서 팀을 이끌었던 이야기, 장비 사용법 등 팀원들은 메모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팀의 매니저가 물었다. 이재윤님, 혹시 교육 커리큘럼을 간단히라도 설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윤은 정색하며 말했다. 가능합니다. 대신 실습이 필요합니다.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재윤 씨, 정말 감사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안이 재윤을 본부장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자마자 지안이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재윤은 헛수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떠든 것 같네요. 지안이 웃었다. 팀원들 반응 봤죠. 다들 감명받았어요. 솔직함이 좋았대요. 재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이런 기회가 제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지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바로 재윤 씨의 장점이에요. 가식 없고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생각해 보시고. 정식 계약서를 드릴게요. 기간제 컨설팅이긴 하지만 보수는 충분히 드릴 거예요.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재윤은 낡은 방에서 계약서를 펼쳤다. 조건은 솔직히 너무 좋았다. 주 3일, 4시간 강의, 지금 배달일에 3배가 넘는 급여. 그는 벽에 걸린 오토바이 헬멧을 바라봤다. 정말 그만둘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를 달렸다. 해운대의 바람이 차가웠다. 헬멧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애가 이런 기회를 거절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휴게소에 멈춰 커피를 사들고 벤치에 앉았다. 전화기를 꺼내 지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서지안 씨. 네, 이재윤 씨. 재윤은 심호흡했다. 계약하겠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환한 숨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재윤은 작게 웃었다. 이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재우는 계약 후 며칠 동안 숨 가쁘게 움직였다. 한빛 기업의 교육팀과 미팅을 하고 현장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구체화했다. 첫 강의 날,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다려 입었다. 오토바이 헬멧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배달 유니폼 대신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이었다. 이제 나도 회사 사람이 되는 건가? 교육장에는 20여 명의 현장 관리자들이 앉아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현장 소장들, 젊은 공사 관리직들. 그들은 처음에 재훈을 약간 의심 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특수부대 출신이 뭘 가르쳐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론 강의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다. 대신 실제로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는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재우는 온몸으로 강의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는 법, 심폐소생술의 세밀한 단계, 위기 시 대피 유도법. 점심이 지나자 관리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들며 질문을 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거? 정말 써먹을 수 있겠네요. 재우는 땀에 젖은 셔츠 소매를 닦으며 웃었다. 그의 눈빛이 군 시절 훈련장을 닮아 있었다. 교육을 마친 뒤 한빛 기업 내부 메신저에는 이런 평가가 올라왔다. 강사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 달랐습니다. 이론 강의만 듣던 거랑 차원이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이 그의 강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재훈을 붙잡았다. 정말 잘하셨어요. 재훈은 헛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이 좀 따라와 주더라고요. 제 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재윤 씨의 힘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재윤의 교육은 본격적으로 시스템화되었다. 한빛 기업의 해외 공사 현장 관리자들이 교육받기 위해 부산 본사로 모였다. 재윤은 그들에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목숨이 달려 있어요. 교육이 끝날 때마다 그는 피곤함에 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웠다. 이 일 나한테 맞는 건가? 어느 날 저녁, 교육이 끝난 뒤 제 안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제 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젠 좀 익숙해져서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 조심스레 말했다. 재윤 씨. 네, 이 일 계속할 생각 있으세요? 재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계속이요, 컨설팅이 아니라 정규직으로요?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다. 재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다. 정규직이요, 네. 안전교육팀을 정식으로 맡아주셨으면 해요. 그건 너무 큰 자리 아닌가요? 회사가 필요로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재윤 씨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제 안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재윤은 혼자 술을 마셨다. 벽에 기댄 채 헬멧과 오토바이를 바라봤다. 그곳에서 그의 지난 1년이 담겨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 회사원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나를 바꾸는 걸까? 아니면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 아내 번호가 떠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서지안 씨. 네,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한번 부딪혀 보려고요. 지안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며칠 뒤 회사 법무팀과 계약서에 서명했다. 정규직 안전교육팀 책임자. 연봉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회사 제공 아파트도 옵션이었다. 사인하는 손이 떨렸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는 건가? 마지막 배달 날, 재유는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탔다. 바닷가 바람이 차가웠다. 가게마다 음식과 소포를 전하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이, 재윤 씨 그만두는 거야. 잘 됐네. 이제 넥타이 매는 거야. 하하. 아직도 어색한데요. 회사 사무실에서 사직서를 내자. 관리자가 어깨를 두드렸다. 항상 남달랐어. 꼭 잘 될 거라 믿었다.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었다. 흰색 세단 창문이 열렸다. 끝났어요. 재윤이 웃었다. 네, 이제 배달원 이재윤은 끝났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요. 그는 오토바이를 안전한 창고에 넣고 지안의 차에 탔다. 그날 오후 회사가 제공한 새 아파트로 갔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30층, 넓은 거실, 깔끔한 주방, 큰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재유는 숨을 죽였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지안이 웃었다. 네, 이제 당신 집이에요. 그는 천천히 방을 돌았다. 창밖에는 바다가 반짝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아닌 해운대 바닷가 근처 레스토랑에 앉았다. 식탁 위 촛불이 흔들렸다. 재윤 씨, 네,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폭우 속에서 차 고쳐준 게 다였는데 지안이 조용히 웃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게 재윤 씨잖아요. 잠시 침묵. 서로의 눈이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다. 지안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같이 가 주실래요?
재윤이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원히, 그날 밤.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재윤이 말했다. 이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아요. 지안이 그의 팔을 살포시 잡았다. 무서워요, 조금. 근데 좋은 의미에서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걸었다. 그리고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재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지안의 얼굴을 감쌌다. 지안의 눈이 살짝 감겼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확실한 약속 같은 키스였다. 다음 날 아침 새 아파트에서 눈을 뜬 재윤은 커피를 내렸다. 해운대의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고쳐 입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안이었다. 잘 잤어요. 네, 덕분에요. 오늘 로비에서 만나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거기엔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닌 누군가의 동료이자 지도자가 된 이재윤이 있었다. 이제 시작이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나섰다.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겠다.